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카, 경기도 법카, 이거 뭐 이재명, 그 다음에 이 김혜경, 이거 말이죠. 좌파들은 다 부부가 문제예요. 조국 정경심,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인간입니까? 이재명하고 김혜경이 요거는 조국보다도 못한 또 인간도 아니에요. 자, 요 인간들이 이 법카 쓴 거, 이거는 또 이제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이죠. 예, 그동안에 최근에도 이 경기 수원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1일날 재청구를 해서 영장을 받아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고, 그야말로 이제 이건 뭐 우연인데요. 오늘 말이죠. 동시에 국회에서는 이 법카를 폭로하는 또 다른 북 콘서트가 열렸어요. 바로 조명현 수행비서입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기에 참석을 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 법카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그리고 이제 북 콘서트에 뒤집어진 거죠.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거 박범계가 오래간만에 뛰쳐나왔어요. 박범계 입 열면 또 이것도 거짓말쟁이죠. 요거 박범계 내년 대전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법카와 관련된 검찰의 수색 동향과 북 콘서트 동향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연속 이틀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중앙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얘기를 보면 제일 큰 게 그거 아닙니까? 신당을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똑바로 좀 빨리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성격이 좀 좋게 얘기하면 온화하고요. 그리고 안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좀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요. 지도자다. 이낙연 정도의 정치적인 지도자 경력을 가진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요. 칼을 뺄 때 아니면 빼야 할 때 뺐으면 그야말로 흔히 우리 뭐지 친구들 간에 지인 간에 술 먹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호박이라도 찔러야죠. 아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 좌고우면이 너무 좋게 얘기면 신중하고 안 좋게 얘기면 결단력이 없어. 그런데 여하간 최근에 이제 이낙연의 발언을 쭉 보면 신당 창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맞는데 워낙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다 보니까 요 자세를 끝까지 갈지 또 이 개딸들이 나와서 공격하면 쏙 들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말이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상당히 긴데 핵심 액기스만 여러분께 압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참모진 임명장을 줬습니다. 임명장을 주는데 이제 어디에서 빵 터뜨렸느냐? 바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이관섭 정책수석 부인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빵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완전히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요 내용으로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배우자들하고 이제 꽃다발을 이제 주고 이제 격려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인들이 이제 또는 본인들이 지금 이제 그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우섭 정무, 황상무 시민사회, 이동훈 홍보, 박준석 경제, 장상윤 사회수석과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관섭 정책실장도 받았죠. 그래서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요. 이관섭 정책실장 부인, 그러니까 이제 이관섭 정책실장 부인한테 이 꽃다발을 주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한마디 했는데 이게 이제 주변을 갖다가 빵 터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남편이 부군께서 말이죠. 집에 일찍 못 들어가더라도 잘 좀 부탁합니다. 요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임명장을 받은 분들이 또 이제 부인들도 있고 다 그러니까 거기서 빵 터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분이 이제 이관섭 정책실장의 부인이에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임명장 수여식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또 차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이 신임 수석들 굉장히 기분 좋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오늘 이렇게 임명장을 받은 분들이 아까 좀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저도 누가 누군지 이거 잘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신임 정책실하고 수석 비서관이요. 한호석, 황상무, 이동훈, 박준석, 장상윤, 인성환. 그러니까 뭐 수석 비서관 전원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바뀐 사람은요. 그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만 안 바뀌고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관섭, 지금 이제 정책실장이 됐는데 이관섭도 안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영전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사람만 빼고는 전원 다 교체했다. 그래서 정책실을 갖다가 지금 이번 윤 대통령이 새롭게 부활해서 이 대통령실이 그네는 처음에는 이제 1실, 그러다가 2실, 이번에는 이제 3실 실장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지금 미화원들에게 고급 방한 점퍼를 지급해서 이것이 또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미화원들, 그러니까 이제 과천 청사 미화원하고 방원들한테 방한 점퍼를 줬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미화원과 이 방화원 34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방한 점퍼를 지급했는데, 실무진들은요, 이 절반 가격 한 7만 원짜리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아니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고급 제품을 지급하자. 이러한 역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평소에도 이 복날과 초봉에 맞춰서 청사 음료를 제공하기도 해서 청사 근로자들을 각별히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작년에도요, 미화원과 방화원들한테 지금 이제 14만 원의 절반이 7만 원 정도의 방한조끼를 지급한 바 있고, 그리고 미화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12월 26일에는 즉석 차담회도 실시를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말이죠, 이 미화원, 방화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야말로 이제 직급이 낮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급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베푸는 이런 리더십, 상당히 좋은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은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전에 말이죠, 비 오면 이제 옆에 보좌관, 비서관들이 이제 우산을 받쳐줘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비서관 우산을 받아줘서 이 의전에서도 이 파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의전 파격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장관에 부임할 때서부터 굉장히 인구에 회자됐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거 뭐 정치적인 무슨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심성이 이렇게 베풀고, 그리고 이제 밑에 사람들을 각별히 챙겨주고, 이런 심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많은 좋은 일화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것도 정치적으로 또 곡해해서, 왜곡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그야말로 인간적인 면모를 갖다가 폄하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러 나설 것이다. 누가? 민주당이. 이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법과 유용 의혹이죠. 자, 그래서 법과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김혜경, 그러다가 지금 북콘서트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 조명래 씨의 폭로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그걸 다 알았어. 그리고 이재명이도 아침밥, 또 샴푸, 이 아침 수라상, 이거 전부 법과로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주말 같은 때는 2벌의 이 아침 조찬 세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는 집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2개. 그래서 이게 본래 한 90만 원, 하나에 3만 원짜리인데, 최종적으로 보면 들어간 돈이 호텔 조찬비 5만 원 정도를 넘는다. 그래서 이게 150만 원 정도의 조찬 비용만 해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그러면 이재명이는 이렇게 법과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당 대표까지 해먹고 활보하고 다니고, 본인은 말이죠, 숨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숨어서 살아야 되고, 또 온갖 그야말로 이제 말하자면 실업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이제 국회에 나와서 관련 내용을 이제 얘기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북코스를 통해서 이 법과의 진상을, 정말 얼마나 이 파렴치한, 이런 걸 파렴치범이 아니고 이런 건 무슨 참 격에 맞지 않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요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도 말이죠, 지금 이게 이 수원지검에서 영장을 지난 12월 1일 날도 청구했는데, 이거는 포괄적 영장이다. 그래서 영장이 이제 중복해서 집행될 수도 있다. 이걸 기각했는데요. 핑계도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정부에서 결국은 지금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는요, 이재명 법과의혹과 관련된 제보자 조명래 씨가 북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법과 이 북 콘서트는요, 이 북은 어떤 책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화. 요런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참 뭐 십시일반이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재명이의 실상, 그리고 김혜경의 진짜 실상, 이 더러운 치졸한 그야말로 국가 세금을 혈세를 갖다가 지 멋대로 써 제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이 법률 위반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이 북 콘서트는 이양수 의원하고 장해찬 최고위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오늘 참석해서 일종의 이제 격려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지금 이제 이 두 명, 그러니까 이재명의 부부죠. 이재명의 부부. 이거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이 조사를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북 콘서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 이양수 부대표, 장해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입장을 쭉 밝혔고, 그리고 당연히 조명현, 이 당사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조명현 씨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 오늘 북 콘서트를 만든 것은 목소리 직접 들려주고 싶었다. 이 법과 부패 행위를 갖다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압수수색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법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몸통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재호 원내대표는요, 이런 공익신고자로서의 고발, 이 폭로,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다. 그리고 이 조명현 작가처럼 용기 있는 분들이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말하고 부당함을 밝히는 게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양수 수석 부대표는요, 이 조명현 씨가 얼굴을 내고 용기 있게 한 것은 정말 투철한 정의감과 사명감 때문이다. 용기 있는 제보로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과 유용 사실을 온 세상에 밝혀주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도 오늘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필 규정이다. 그래서 사자성어대로 이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대로 콩밥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법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강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과 김혜경을 빨리 구속 집행하도록 압박 여론을 최고의 수위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지금 개딸들,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 완전히 뒤집혀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좀 조용하다 했더니 드디어 누가 나왔느냐? 박범계가 나왔어요. 박범계가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된 민주당 내 동향을 보면은요, 우선 이 당직자들도 대대적으로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당직자들 비판 당연히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친명계들이 제일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재명과 지도부를 비판하던 이상민의 모든 행보가 탈당을 위한 초석 쌓기였음이 분명해졌다. 내년 총선 앞두고 살기 위해서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열린우리당 탈당하고 이제 자유선진당에 입당한 과거 사실이 있어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정치 철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박범계는 말이죠. 지금 박범계 바로 이제 서구을, 그 다음에 유성구를 거의 바로 옆이잖아요.
유성구 을을 탈당 사태 해시와 함께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면 의리를 저버려 크게 후회한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결리망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장자가 귀계에 생긴 까치나 담나 이를 잡으려고 새총을 들어 겨냥하는데 까치가 움직임이 없어 자세히 보니까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고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고 매미는 시원한 그늘을 취하고 있었는데 까치와 사마귀, 매미가 모두 눈앞에 이익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도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상민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의원은요, 바로 이제 대전 바로 이제 옆 지역구죠. 그래서 그 어떤 논리로 얘기해도 국회의원 자리를 연명하고 뭐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박상혁 의원도요,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나.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권리당원 게시판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상민 의원의 탈당은 정사스러운 것이다. 다른 수박, 다른 수박 의원들의 탈당까지도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해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원칙과 상식, 여기는 이제 탈당까지는 아니고 내부 개혁, 즉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과연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 이거 이재명이가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연목구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그야말로 과연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에서 이재명 지명한테 요구한 대로 그런 입장을 내겠느냐? 절대로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법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박범계가 어디 위원장이죠?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그리고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다. 아, 말도 잘해요.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으로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니까 또 정치검찰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고, 작년 9월에 이 바이든 달리면 비서거 논란이 이어지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또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디올백 사건이 나고, 그리고 고위검사 청계산 유원지 소고기 파티 이런 것이 나오니까 또 검찰 입장에서 요거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3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리고 검찰이 대통령 일가 갇힌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뒷처리 전담반이 아님을 명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양치기 소년의 3번 거짓말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이재명이는요, 양치기 소년 축에도 못 들어요. 왜?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씩 되니까. 제발 그래도 최소한도 양치기 소년 정도의 양심 있는 거짓말을 하라. 요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저는 높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 곡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낙연이가 이제 드디어 좀 칼을 좀 뺀 것 같아요. 한 봉창에서 한 반 정도는 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재명이 최소한도 국민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에도 지금 눈높이에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직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기는데 이 압축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이 지금 질려서 그러는 것이다. 예, 다 아는 것 아니냐. 많은 범죄 이름을 이재명이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뭉개며 지나가고 있고 국가위기, 국민 고통에 대한 응답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관해서 토론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 김용기가 징역 5년 먹었잖아요. 법적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졌고 그 정도 사건이어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뭉개고 지난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겠냐. 그리고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성직자처럼 도덕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저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지금 해달라.
이 정도도 지금 못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최강욱이 암컷 논란, 이 비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TV 시사 프로그램 주제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민주당 막말이고 치명적인 건 의원들 단체 토론방에서도 논쟁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막말을 실수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옹호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도대체 뭐가 되냐? 통렬한 자기 성찰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뭐 옳은 말 오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팬덤 정치, 개딸들 얘기죠. 대단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고 말과 글뿐만 아니라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까지 가는데 그게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바뀌는 것이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로 충고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실망이 큰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충고하고 싶지 않을 정도가 돼요. 그리고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충고를 하냐? 말해봤자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안다. 말해봤자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문자 폭탄이 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이낙연이도 문자 폭탄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당 창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국민은 윤석열, 이재명 둘 중 한 명을 고려하는 내키지 않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를 지금 겪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도가 높은 인물 2명을 고르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데 뭐 대선이니까 골랐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쌍비론,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싫은 거예요. 반윤, 반이를 기조로 하는 신당 창당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준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총선에 똑같은 시험 문제를 3년째 받게 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약 30%는 이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신당이 나와야 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제3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들이 캐스팅 보트를 친다면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의 신당 창당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결론이 난다면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상당히 큼을 지금 내가 직접 본인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 추진을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관해서는요. 일부러 만나는 것은 아닌데 간간히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과거에 실패한 것은 2016년에 비해 양당 독과점의 폐해는 훨씬 심각해졌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잘못된 시험지 앞에서 끙끙대는 그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망가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두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신당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적전 분열이라고 하는 친명계의 지금 비판과 관련해서 그런 말 하기 전에 민주당을 매력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나을 거다.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민주당이 강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좋은 태도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민주당이 내부 문제를 없애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지 민주당은 이대로는 그냥 가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구출되겠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지금 이낙연이도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그 반명 노선의 강도가 갈수록 더 세지고 있고 그 출구는 결국 신당 창당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이제 타이밍의 문제, 그 다음에 명분의 문제만 남아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좀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명분 축적이 돼야죠. 그래야 개딸들 공격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개딸들이 잘못하는 거야. 이낙연이가 오직해야 탈당 앤드 신당을 했겠어. 그래서 이 친이낙연 이 여론 조성을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지금 짜고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니냐. 왜냐하면 시간을 좀 확보하면서 이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낫지. 한순간에 딱 공격하고 바로 신당 창당하면 개딸들의 역풍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이낙연이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지만 최근 이제 어제서부터는요. 이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이낙연 발언의 특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후폭풍을 염려해서 지금 탈당에는 손을 딱 긋고 있지만은 이재명 아니면 원칙과 상식 아니면 이낙연 이게 둘이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희생은 뭐냐? 이재명의 희생인데 이재명이가 희생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재명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싹 다 나와가지고요. 비명계들이 싹 다 나와서 지금 168석의 민주당이 아니라 그저 한 3, 40석 정도의 민주당을 만들고 120, 30석짜리
비명당이 되겠죠. 반윤, 반명 정당이 되겠죠. 요거를 누구 주도하에 빠르게 만들어서 명분 축적과 그리고 대의 이거를 우리 국민에게 이제 선보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당의 정치적인 생명성 이것도 결정되지 않을까. 예, 즉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지금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강단을 가지고 이재명이가 깃발을 좀 날려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